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 오늘 금양 영상 또 일단 찍어 드리는데, 일단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 보고서가 적정히 나올 것이다 라는 또 누가 논리를 또 새롭게 펼치셨는데, 그 근거를 잠깐 좀 볼게요. 일단 제가 뭐 감사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올 거다,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 의견을 그대로 전달 드릴 거고,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릴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기사 하나 볼게요. 지금 기사를 하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 의견 걱정됐나? 금양 10년 연속 적정준 회계법인으로 감사원 감사 교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거 보면은 금양 계속 기업 불확실성 지적한 3일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정 의견을 준 법인 지정 경영진단팀 임원이 재직했던 회계법인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보면은 전 경영진단팀 임원입니다. 일단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 전지기업 금양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3일 회계법인에서 한울 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자, 이 회계법인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매년 이제 3월에 작년 1월부터 12월에 이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서 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뭔가 의심된 사항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확인해서 보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일 회계법인이 있었는데 한울 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는 내용이고요. 한울 회계법인은 과거 10년 동안 금양의 외부 감사를 맡으면서 줄곧 적정 의견을 냈던 곳이다. 게다가 금양은 3년 전 한울 회계법인 출신 이사를 경영진단 팀장으로 영입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최근 2년 연속 내부 회계 관리에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금양이 23년 사업 내용에 대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지적을 받자 감사인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월한 감사를 받기 위한 금양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한올 회계법인이 딱히 뭐 크게 회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도 눈을 감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제가 일단 계속 읽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되고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한울회계법인을 24년, 26년 외부감사인을 선임했다. 원래 금양은 지정감사 대상법인이라 23년부터 25년까지 3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맡겨야 했다. 자, 그런데 23년 관련 규정이 바뀌어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1년 만에 외부감사인을 바꾼 것이다. 당초 연결 기준 영업평균 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장사는 지정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양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맡겨야 했고, 그런데 2023년도 9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련 규정 개정안 사항에 따라 이 기준이 개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양이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 지정감사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아, 너 저 회계법인이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희 회계감사 바꿔. 우리가 지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좀 되는 건데, 3일 회계법인이 우리나라 최고죠. 바뀌었다가 한올 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감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지자 금양은 바로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금양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들여보는 지정감사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앞서 금양의 21년도에서 22년도 회계연도 감사를 맡았던 안경 회계법인과 23년 감사인이던 3일 회계법인은 금양의 22년도와 23년도 회계연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다. 특히 3일은 23년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천억이 많고 순손실 600억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양은 부채 비율 185%였는데 작년 말 부채 비율은 159%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상 뭐 유동부채가 많고 간에 손실이 많고 간에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간에 회계감사에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는지, 뭔가 부정은 없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지. 뭐 유동부채가 많다고, 그 다음에 뭐 손실이 많다고 해서 의견 거절을 웬만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도 의견으로 첨부해서 들어가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가 나쁜 거긴 하지만 크게 감사 의견이 뭐 의견 거절을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반면 11년부터 20년도까지 금양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았던 한울은 금양의 감사 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자, 특히 금양은 지난 1월 4,5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이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터라 이달 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감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자, 감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감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해서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 고경범 유한타증권연구원은 금양은 과거 이익개년 사업보고 재정적 이슈가 있었다며 사업보고서 수정이 가해진 항목에 대해 금감원 심사 및 감리가 진행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들이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이번 사업보고서의 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상장 적격적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 폐지 가능성 제기될 수 있다. 자, 누구는 이거를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공포감을 유발시켜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물량을 털어내게 해서 물량을 매집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업계에서는 금양의 경영진단 팀장인 이모 상무가 한올 이사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금양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 상무는 2005년부터 11년 초 한올 회계법원에서 재직했다. 금양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상무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경영진단 및 관리 전문가로 리스크 관리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그래서 조선비즈는 한올회계법인을 선임한 이유 등에 관하여 묻고자 금양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올회계법인 이사 출신을 경영진단 팀장으로 임명했을 때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좋은 점. 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 2005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금양이 한올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한올회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한올회계법인이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감사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사를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의견 거절을 주는지 적정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맥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인맥도 분명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한올회계원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금양이 10년 동안 적정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을 거다. 자, 그런데 지금은 2025년이죠. 그쵸? 이 잠깐의 공백기가 분명히 있었고, 이 회계법인과의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이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계감사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뭐 친분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독립성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회계법인 자체의 존폐 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감사 의견을 구매한다,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정감사 제도가 도입을 한 건데, 만호재간 감사 의견 거절, 이전 감사인 부정회계 묵인의 의혹, 자, 증선이 올해 회계법인 제재명령 16회, 회계부정 신고도 급증, 부정회계 소송 대부분 회계법인 승소, 회계 권력 남용 우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감사 의견 구매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밀접 기업 봐주기 뒤늦게 발견되는 회계 부정.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회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로비를 통해 감사 의견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2023년도 12월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좀 더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 시즌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금양도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이 감사 의견을 그냥 적정을 쉽게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적정을 준 상태에서 그 다음 달이나 뭐 그 다다음 달이나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회계법인이 그걸 뭐 할 수 있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적정을 줬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그럼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기대하시고 어떤 거를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지 저도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회계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서 적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큰 착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건 이 구간에서 대응을 했고 주가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후에 이 조정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물량을 어쨌건 바닥에서 지금 끌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끌어온 모양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 밑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밑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여기 매물대도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가 분명히 쌓여 있는 구간대가 있는데 밑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서 여기서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릴 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뒤에서 또 거래가 내려오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물량을 끌고 와서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딜 봐야 돼요? 이 12,800원 구간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금양에 우리가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왜 우리가 또 중요했냐면 앞선 구간 봐봐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무슨 구간이요? 저항선 구간이요. 이 자리. 거래가 시초에 터졌던 부분에 있어서 저항선. 그죠? 정확하게 저항선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눌림목 발생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확인을 하려면 돌파해줬던 구간, 밑에서의 이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양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반드시 대응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은 펼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인 거 알고요. 여러분들이 뭐 2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되는데 어떻게 매도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저도 지금까지 이제 왔을 때는 이제 3월이잖아요. 그죠? 어쨌건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5거래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거래일. 이 5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차명 계좌든 뭐든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물량, 그죠? 이 물량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금 나가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방 더 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들이 물려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돈이 얼마나 물려 있는데, 외국인들이 수천억 물려 있는데, 그대로 이대로 포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천억 물려 있는데, 외국인들 쉽게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이건 간에 물려 있건 간에, 어떻게 해서든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보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종토방이나
외국인 자금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금양을 인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진짜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금양이라는 회사를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응? 금양회사 누가 사요? 아니 기술력이 있잖아요. 어, 기술력이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누가 살까요? 금양이라는 회사. 지금 이 금양의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티면 어쨌든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금양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때 2월 26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양 25,000원 못 뚫으면 정리할게요. 손실이어도 일단 감사보고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이 대응할게요. 뚫으면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다음날 돌파 못했죠. 그죠? 25,000원 못 넘겼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가 어떻게? 급락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반등에 대한 부분들, 반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 반등할 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5거래일 남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제가 뭐 어떻게 터치를 할 수는 없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중에는 이때라도 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1억, 2억 들어가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요. 그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 70% 정도 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7천만 원, 적게는 마이너스 뭐 5천만 원, 50% 지금 구간에서 50%더 되겠죠. 마이너스 한 적어도 70%, 많으면 80%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구간에서 이거 정리해봤자 얼마 안 남는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정리해봤자 뭐 여보 더 얼마 된다고 내가 물린 게 얼만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텐데 그 생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라도 건질 거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까거나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5거래일 남았는데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올라갔을 때 다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뭐 입장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입니까? 010 9201 6329로 간단하게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 9201 6329 금양 남기셔서 반드시 제대로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한테 매도를 유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돈을 좀 이렇게 지켜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 체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조선주. 자, 우리가 금양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2차 전지의 상승이요. 그쵸? 2차 전지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양 같은 종목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선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 사야 돼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사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올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LNG선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지금 많이 파는 게 뭐예요? LNG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를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27년도까지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종목을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잡아가야겠죠. 왜?
매출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있으니까 따라가겠죠.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조선 또 히든 종목으로 남겨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010-9201-6329 금약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